하정아, 이걸 서로 무슨 사이라 그러죠? 지우야, 이거 무슨 사이죠? 대우. 아, 그 사이 또 생각이 났어? 그래요. 자, 이 명제가 참이래요. 그럼 이 녀석의 대우도 참인데, 제가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바꾸면 얘가 어떻게 표현이 바뀌냐면, q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x가 마이너스 2이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맞죠? 자, 잘다. 다시 봐봐. 이거이면 이거이다라는 건 뭐뭇이 아니다와 뭐뭇이 아닌데 x가 어떤 녀석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 해가 있다면 얘는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쵸? 근데 얘도 아니다고 얘도 아니다거든. 단순하게 말하면 여집합의 포함관계라고 볼 수 있어. 아니다와 아니다니까. 근데 우리가 얘가 아니면 얘도 아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한테 낯선단 말이야. 표현하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낯설어.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하면 이런 식의 수식이 되는 거잖아요. 나 P면 나 Q야. 제가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했다는 거. 근데 이 녀석을 제가 대우를 만들어가서 순서와 부정을 한 거예요. 순서만 바뀌면 여기 맞아. 그치? 근데 뭐도 했어? 부정도 했잖아. 그러니까 대우가 된 거거든. 그러면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한 이 아이는 원래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우리가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명제가 참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얘는 원래 참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참이거든. 근데 누가 봐도 얘보다는 얘가 훨씬 표현이 편해. 왜? x가 마이너스 2이면 이것이 그 말이 뜻하는 건 뭐야, 공준아? 얘가 이 방정식이 무엇이다? 중학교 1학년 갔다 와. 자, 도현아 무엇이다? 해다. 그치. 야, 오늘따라 너희들 용어를 까먹냐 다. 까먹까먹하네. 밥을 맛있게 먹었어.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이거의 해래요. 그럼 뭐 해야 돼?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2가 들어갔어. 4. 마이너스 2가 들어갔어. 플러스 2k.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이다. 요거 살짝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4k가 얼마다? 4다. k가 얼마다? 되셨나요?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가면 솔직히 어려워요. 이거 아닌 해가 겁나 많을 텐데 이거에 해가 아닌 녀석이 엄청 많을 텐데 그게 다 여기에 포함된대.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만 아니면 된대. 너무 모호하잖아. 포괄적이잖아. 근데 이것들을 제가 뭘로? 대우로 바꿔놓고 봤더니 굉장히 신선한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포함관계 얘기를 할 때 뭐뭇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무엇을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무엇을 바꾸자? 편한 형태로 바꾸자. 그 얘기를 얘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막상 시험에서는 적용하기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은 뭐야? 뭐 연습밖에 없죠.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점차 그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죠. 자, 또 가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표현이 나왔어요. P는 Q에 비한 필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거 지금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역방향이니까 필요 조건이니까. 그럼 뒤에 게 앞에 거에 포함된다는 건데 자, 이것도 아니래요. 이것도 아니래요. 그럼 지성아, 자, P이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데 이거 아니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 지금 이게 아니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저걸 표현 바꾸는 게 좋겠지. 그럼 이 녀석이 무엇을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not Q, not P 화살표의 방향은 안 바꿔요. 제가 위치를 아예 바꿔버렸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상태거든요. not P가 not Q에 포함된대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대요. 자, P 보자. P는 X는 마이너스 2A가 아니다야. 그럼 현준아, 이거의 여집합은 뭐야? 이다. 그치? 그러니까 X는 2A2면 이렇게 바꾼 거야. 자,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뭘까? Q의 여집합. Q가 지금 이거거든? 소연아, 그럼 Q의 여집합은 뭐야? X는 무엇이다? 3이가 마이너스 2. 3이랑 마이너스 2이다예요.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예요. 3 또는 그렇지. 또는 3, 2랑 해버리면 표현이 좀 다른 거예요. 국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 거야. 자, 봐봐.
x가 2a라는 녀석이면 자, 이 녀석이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이제 어떻게 풀어, 지호야? 이 A는 3 어. 또는 말쓰기다. 그쵸? 이제 이거 풀면 되죠. 왜 얘는 하나 원소 가지고 있고 얘는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여기에 포함되려면 얘가 이것이 되거든. 우리 처음 집합할 때 배웠잖아. 처음 집합할 때. 자, P, 지금 요 상황에서는 P여가 Q여인데 P여가 2A야. Q여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포함된대. 그럼 얘가 이것 또는 이거다. 그거 하는 거야, 지금 다시. 갑자기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A 값은 2분의 3이거나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럼 이게 더 쉬운데. 자, 11-1번 한번 풀어보세요. 11-1번입니다. 3번이 더 쉬워서 11-1번을 한번 해볼게요. 그치? 바깥쪽은 안쪽으로 표시했자. 알았어요? 하자. 자, 너희 참 신기하게 미지수 들어간 부등식에 정말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자, 가볼게요. 첫 번째 P는 저렇게 표현됩니다. 저건 다 썼어요. 여러분들이. 3마 A보다 크고 3 플러스 A보다는 작다. 두 번째는 마 4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마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검은색은 지금 P를 표현한 거예요. 검은색은 P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은 Q를 표현했어요. Q로 기준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P가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제가 양쪽에다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왼쪽 파란 케이스는 뭐냐면 적에 성립하려면 당연히 그들의 큰 값인 3 플러스 A가 마사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A 값이 마 7보다 작거나 같은데 문제에서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은 이제 무시가 됩니다. 필요 없죠. 이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절대 마사보다 작은 건 불가능합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렇다면 얘가 이제 이 녀석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게 만족하려면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얘에서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요. 왜? 바깥쪽에 거 색칠, 안쪽에 거 색칠 안 돼 있으니까 등호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대로 풀어주시면 A 넘어가고 Y를 넘어가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누구? 1, 2, 3, 4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이게 신기하다? 아니지. 너희가 부등식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그쵸? 그래서 아마 이거는 구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써주셨어요. 슬퍼요. 방해 잘 보셔야 되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내가 보여서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본것 같거든.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지금 포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절대 포함이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림도 보기는 했습니다. 자, 제가 잘못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가 풀린다 정도 생각해 놓으시고요. 오히려 3번은 조금 더 수월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필요 충분이니까 둘이 서로 어떻다? 같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녀석의 해하고 이 녀석의 해가 당연히 서로 같아야 돼요. 얘는 해가 뭐가 있죠? 마2랑 3이 있어요. 왜? 너무 눈에 뻔히 보여. 그럼 이 녀석도 마2랑 3이라는 해를 가져야 돼. 그렇다면 도우연아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A는?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 그렇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이 맞죠? 자, 근거계수를 잘 쓰셨어요. 자, 요렇게 하면 일단 명제 두 번째 파트가 끝났고요. 이제 명제의 마지막 증명이라고 불리우는 녀석이 나오는데 자, 용어인데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알고만 계세요. 상식이니까.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 수학에서는 모든 용어에 대해서 그 용어의 고유한 의미를 정의해 놓았어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 아이의 특징을 사람들끼리 약속해 놓은 것을 정의라고 해요.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해봐. 정삼각형. 정의가 뭐냐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 세 내각의 크기가 60도인 삼각형.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정삼각형을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는 정삼각형의 정의를 세 내각의 크기가 60도인 삼각형이라고 하고 싶어요 하는 순간 그건 틀린 거예요. 정의는 사람들끼리 그 용어의 의미를 정해놓은 거야. 뭐야? 약속한 거야. 전 세계인이 그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그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바꾼다? 안 되는 거예요. 수학에 그래서 모든 용어는 하나의 정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정의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게 신경 쓰진 않고는 있지만 모든 용어에는 정의가 들어있다. 그거는 그 용어의 의미를 사람들끼리 해놓은 약속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등변 삼각형. 이 아이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꼭지가 돼서 대변에 내린 수선은 대변을 수직으로 2등분한다.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의 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성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야. 정의의 후보군들이 있었어. 뭐 두 변의 길이 같다, 두 쌍의 대변, 두 대각의 크기가, 두 각의 크기가 같다. 뭐 꼭지각에서 내린 수선은 대변의 길이를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이런 것들이 성질이거든요. 그 성질 중에서 정의로 선택된 것도 이것도 기본적으로 성질이었어. 근데 이 성질은 정의로
채택된 거야. 그럼 정의로 채택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겠죠. 이것들 성질이라고 부르거든. 그런데 이런 거야. 어떤 내용이 어떤 도형이 있었는데 그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래. 근데 물어보는 거지. 야, 이거 왜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라고 할 거거든. 그 이유가 있어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유? 그게 이제 정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정리. 그런데 이 정리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이 이 성질과 이 정의. 이게 정리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용어에는 당연히 정의가 있습니다. 이들의 성질 중에서 이들을 뜻하는 이 용어를 뜻하는 것으로 사람들끼리 약속해 놓은 것. 근데 이 용어에는 정의뿐만 아니고 성질들이 딸려 있습니다. 자, 어떤 도형이 나왔는데 이 도형이 얘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 그때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의라고 부르는데 이 정의에는 어떤 것들이 활용되냐면 여기서 말했던 정의와 성질들이 정의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질이나 의미들을 우리는 정의라고 부르게 되는데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몰라도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하드는 사람. 그러니까 밥 먹고 좀 자지. 게임을 그렇게 하는. 그치. 너무 좀 놀래겠다. 눈 떴는데 이상한 놈이 하나 있었어. 자, 어쨌든 간에 그쵸? 자, 놀래요. 내가 앞에서 보고 있으면 깜짝 놀라요. 자, 우리 딸은 안 놀래는데 우리 아이폰 놀랬다. 슬픕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다. 용어들이니까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명입니다. 자, 그냥 들어오세요. 흘러갈 겁니다. 자, P이면 Q이다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가 참임을 증명하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참임을 증명할 거냐면 첫 번째, 그냥 흘려보내세요. 지금은 대우를 만듭니다. 두 번째, 대우가 참이라는 걸 보입니다. 세 번째, 야, 대우가 참이잖아. 그러면 주어진 명제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참이 돼야 돼. 그냥 이거 하는 거야. 단순하죠? 명제가 참이라는 걸 보이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쓸데없는 짓 같잖아. 진짜 쓸데없는 짓 맞아요. 쓸데없는 짓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래. 왜? 몰라. 얘네들 그렇게 하래. 그러니까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문제를 선생님들 취향이 약간 둘로 가리려고 하거든요. 야, 증명 그따위 거 해야 돼? 이런 부류가 한 부류고, 야, 그래도 교과서인데 하나는 해야지. 이런 부류가 한 부류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야 돼 하는 부류는 아예 안 내버립니다. 시험에. 아예 안 내버려요. 시험에 내면 마지 못해서 교과서에 있는 거 가져와서 빈칸 채우기 합니다. 이쪽 부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류들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냥 시험에 냅니다. 그냥 기껏 해봐야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교과서에 있는 거는 다 외워야 돼. 증명이 한 이 정도 돼요. 문장으로 따지면 한 8줄에서 12줄 정도 되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게.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걸 낸다고 하잖아요.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근데 자, 희망적인 건 지금 여러분 학교에 서술형 문제가 없죠. 맞죠? 단답형은 있어도 서술형은 없잖아. 너희 단답형이잖아. 저 다까지. 어? 너 객관식. 아, 이음이 단답형이었나? 어. 풍우도 단답형. 아, 너희도 객관식이잖아. 그러면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빈칸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외우는 거냐면 딱 교과서에 있는 그 풀이가 어딘가에 빈칸이 들어왔을 때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어느 부분에 빈칸 넣을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패턴이,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야, 요거 외워. 그럼 그거 외워야 돼. 근데 안 외우면 그냥 틀리면 돼. 안 외우면 틀려요. 단순합니다. 외우면 맞고요. 안 외우면 틀려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최강이고 최적이고, 시험에 나오면 풍문은 그냥 내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서술형이 있던 시절에는 무조건 서술형으로 됐어요. 그래서 풍문은 무조건 외웠어야 돼.
그럼 다행히 너희 단답형이잖아. 이제 뭘로 외우면 돼? 빈칸으로 외우면 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라 같은 경우도 나온 적은 있는데 빈칸으로밖에 안 나왔고, 그렇죠? 뭐 이온 애초에 단답형이 있어도 서술형 없으니까 나와봤자 빈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언제 시험이 다가왔을 때 어차피 그때만 반짝 외우면 돼. 그때만 외우면 돼.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에 쓸 일 없어요. 그냥 그때만 반짝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 과정이 쭉 깔리는 거야.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P이다라고 표현되는 명제들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 조건과 조건이 결합된 명제고요. 얘는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으로 얘도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거짓이 있겠죠? 얘도 명제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루트인은 유리수이다. 이런 것처럼 그냥 대놓고 말하는 명제 있죠. 조건 말고 그냥 명제. 그 명제들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증명을 할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첫 번째, 저 명제를 부정할 거예요. 생각해봐. 이 명제가 참이거든? 그러면 P가 아니다. 부정하면 얘는 뭘로 바뀌어요? 거짓으로 바뀌겠죠? 맞죠? 그러면 자, 부정한 녀석이 부정한 명제? 그럼 좀 이상한데 부정한 명제가 거짓임을 보입니다. 부정한 명제가 거짓이래요. 그럼 생각해봐, 다정아. 내가 어떤 명제를 부정을 했더니 걔가 거짓이 됐다? 그럼 원래 명제는 뭐였을까? 끝이야. 따라서 원래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가정과 결론의 명제는 무조건 이걸 가야 되는 거고, 그냥 명제 하나짜리는 무조건 이걸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용어로 도연아 자세 잡고 자지 마. 그런 자세 나쁘지 않다. 뭔가 바른 자세 약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에다가 손 놓고 이렇게 자네. 그리고 좀 뭔가 다소곳하게. 자, 이거를 우리가 증명 방법 중에 대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우를 이용해서 대우법이에요. 자, 이 녀석은 증명 방법 중에 귀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류법인데 이게 원래 국어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렇죠? 국어에서 나온 용어인데 결론을 부정하여서 이 결론을 부정한 그 명제가 모순됨을 보여서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과정인 건데, 이게 이제 국어에서는 귀류법이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수학에서도 똑같이 귀류법이라고 불리는데 솔직히 용어 몰라도 돼요. 왜? 가정 결론 나온 건 무조건 대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P이다 라는 명제가 나오면 무조건 부정할 거니까 솔직히 귀류법처럼 용어를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부정하고 얘는 대우 구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우를 구하는 녀석은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도 참이다. 부정을 하면 부정한 게 거짓이니까 원래는 참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 과정만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시험 대비할 때, 이거 기말고사 시험범이에요. 그렇죠? 기말고사 시험 대비. 어차피 지금 백날 제가 여기다가 한 4-5시간 때려 박아봤자 여러분 이거 한 2주면 까먹습니다.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파트야. 2주가 뭐야? 한 2-3일이면 까먹어요. 2-3일이면 한 10% 남습니다. 그리고 한 하루 이틀 더 지나면 그냥 머릿속에 리셋돼요. 그래서 하는 게 시간 대비 아무 효과가 없어서 보통 이 내용은, 이 파트는 그냥 시험 보기 직전에, 솔직히 시험 보기 직전에 몇 주 전에도 안 해요. 전날에요, 전날. 그래서 내일까지는 기억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시험 보는 학교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여기에 시험에 나오는 학교에 한해서만.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절대 부등식과 그 증명이라는 건데, 이 명제라는 단원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다 이거라고 대답해요. 이건 학교 선생님들도, 학원 강사들도, 학생들도 다 똑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얘는 언제까지? 고3까지 따라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내용 중에서 고3까지 따라오는 녀석은 이 녀석이에요. 지긋지긋하게 따라올 거거든요. 물론 이 안에서 특정한 부분이 따라오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요 작은 파트 하나가 시험에서는 두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이 작은 거 하나가. 지금 개념 하나짜리예요, 이거. 그죠? 내용 뭐 없어. 그치? 그냥 문장으로만 돼 있어.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녀석과 그 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이가 시험에서는 두 문제까지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요거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 지금까지 졸았어도 되거든? 왜냐면 대우법, 기록법 까먹어도 되거든? 몰라도 되거든? 이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 등식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어요. 물론 뭐가 포함된 미지수가 문자라고 할게요. 문자가 포함된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습니다. 방정식은 뭐냐면 얘는 해가 존재한다는 개념과 해가 없다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방정식 문제 풀다 보면 뭐 실근도 있고요, 중근도 있고, 허근도 있고요. 허근이 실제로는 실수 범위 안에는 해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들인데, 근데 항등식 떠올려봐. 항등식은 뭐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죠. 그쵸? 얘는 항상 성립합니다. 다른 말로 모든 실수를 무엇으로? 새로 가진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문자가 포함된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방정식과 해가 무수히 많은,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부등식도 물론 이 아이도 문자가 포함된 경우를 얘기를 해볼게요. 부등식도 그럴 거거든요. 우리 1차 부등식 떠올려보면 해가 한 개도 있고요. 해가 여러 개도 있고요. 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2차 부등식도 해가 범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해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나짜리 해도 있었어요. 그럼 부등식도 그냥 일반적인 부등식이 있을 거야. 얘는 해가 존재하는 경우가 해가 없는 경우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 부등식들 중에서도 어떤 애들 모든 실수를 가진 녀석들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우리 부등식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x축과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판별식 0보다 작죠. 공중에 붕 떠 있죠. 항상 성립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맞죠? 그럼 부등식도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진 애가 똑같이 있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지. 야, 방정식도 등식도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구분지었다면 부등식도 얘를 표현하는 어떤 용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죠? 얘를 표현하는 어떤 용어. 얘 똑같은 거잖아. 해가 존재하고 해가 있는 경우를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항상 성립하고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진 경우를 우리 항등식으로 했어. 지금까지는 구분은 안 지었거든? 지금까지는 부등식을 저 두 개를 나누지 않았어. 왜 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부등식에도 해가 존재하고 해가 없는 경우가 있다면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는 얘랑 똑같이 항등식처럼 얘가 있었잖아. 그치? 있잖아. 이미 우리는 공부했잖아. 그럼 얘네들을 표현하는 어떤 용어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좀 촌스럽긴 해, 용어 자체가. 뭐 절대. 옛날에 뭐 영화에 보면 절대 반지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좀 촌스럽긴 한데, 근데 딱 느껴보면
어렸을 때 절대 부등식이라 이걸 딱 보고 생각을 해봤어. 아 저게 절대 부등식이 아니었으면 어떤 용어가 적당할까 했는데 저거 방정식 대신에 항등식이잖아요. 원래는 저기는 항부등식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항부등식보단 절대 부등식이 낫더라고요.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무엇이다? 부등식 중에서 문자가 포함된 부등식들 중에서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진 녀석들이 있을 거야. 그 녀석들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누가 물어봐. 야 절대 부등식이 뭐야? 야 부등식들 중에서 문자가 포함된 부등식들 중에서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는 항상 성립하는 녀석들을 등식에는 항등식이 있다면 부등식에는 절대 부등식이 있다. 등식의 항등식의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부등식에서는 절대 부등식이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둘 다 절대값이죠. 그렇죠? 그러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겠죠. 크거나 같은 둘을 더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A하고 B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가볼까요? 자, 보세요. x-2 무슨 짓을 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얘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겠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0보다 큰 두 숫자가 있대요. 0보다 큰 두 숫자. 두 숫자를 더해봤어요. 두 숫자를 곱한 녀석이 루트를 씌우고 두 배를 한 녀석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제가 지금 써놨거든요. 이거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0보다 커요. 양수예요. 한번 해봐. 맞을지 틀릴지. 이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자,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 한번 맛보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뭔 짓을 했죠? 이 녀석을 이렇게 생각한 거야. 맞죠? 루트 제곱하면 A고 루트 제곱하면 B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요. 맞죠? 그러면 이들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여기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요거야 명확하죠. 제곱인 녀석 두 녀석이 만났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만나게 되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인데 요게 포인트는 이 증명 방법이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서술형이 없으면 필요 없나요? 서술형이 없으면 이 녀석의 가치는 줄어듭니다. 확실하게. 왜? 증명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없으면 이건 해봤자 빈칸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단원에는 이런 녀석이 등장합니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라는 녀석이 들어있고요. 너희가 아는 그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는 녀석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얘는 객관식 단답형용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고요. 요 증명은 빈칸 채우기 정도 느낌으로 시험에 나올 거다. 좀 깝깝하죠, 그쵸? 좀 언제 하나 답이나 구하라고 하지 뭘 또 증명을 한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는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거 한 문제, 증명 한 문제 두 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음 중에서 절대부등식이 아닌 것을 골라라 아니면 절대부등식인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해봐야 돼요. 자, 옆으로 갑니다. 1번 버리시고요. 일단은
자, 2번도 버립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요거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좀만 참아. 자, 다음 중에서 절대부등식 검산을 있는 대로 고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것을 고르라는 거거든요. 문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 자, 첫 번째 생각해보자. 이거 얘 이항하면 사라지네요? 그쵸?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라지는 개념보다는 이 개념인 거야. 그쵸? 그래서 0 곱하기 x가 이렇게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얘 무슨 짓을 해도 0이잖아요. 0은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큰 거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맞는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연산할 때는 선생님 지웠는데요? 1분은 0보다 커요. 그렇게 해도 뭐 답 구하는 데 상관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가봅니다. 저하이 볼게요. x-3의 제곱이 0보다 크대요. 자, 생각해보자. 지우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항상 성립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x가 얼마일 때가 반이에요? 그렇죠. x가 3일 때는 얘는 0이 돼요. 맞죠? 그럼 0은 0보다 크다는 부정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예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분식이 아닙니다. 자, 현준아, 이 아이 한번 가보자. 요거 인수분해 그런 거랑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판별식 진행해봤더니 현준아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해가 존재해요? 안 해요? 어떤 해를 가지고 있죠? 자, 쟤는 해가 저 아이의 해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네 글자. 내가 오늘 이 단어만 몇십 번을 언급한 것 같아. 그치? 모든 실수. 오늘 너희들 용어를 왜 이렇게 다 까먹냐? 이 정도껏 까먹어야지. 모든 실수. 그쵸? 현준아! 자, 이 아이는 공중부양을 하고 있어요.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래요. 근데 다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근데 현준아, 절대 부등식이 뭐라고요?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쟤는 절대 부등식이 돼야 안 돼. 되죠? 자, 옆으로 가볼까요? 좋아요. 아무 설명 없이. 이게 절대 부등식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절대 분식일까요? 아닌가요? 이 3차죠. 3차. 그쵸? 3차인데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요. 그치? 그러면 그냥 숫자 하나 대입해볼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하나만 대입해봐. 얘는 맞죠? 그럼 1 대입해봐. 맞죠?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해봐.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팔인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숫자 대입해봐도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 아이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물론 이제 요거 너희가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정확하게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거든요. 이게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은 부분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절대 부등식이 될 수가 없다.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숫자를 대입해 본 부분에 의해서 알아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입니다. 그래서 절대 부등식 것만을 골라라. 기억과 디귿. 자, 잠깐 체크할게요. 피곤하신 분은 빨리 엎어서 자.